자, 근제 배상 책임 보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차 과목이 4과목인데, 4과목 중에서 가장 고득점 받을 수 있는 과목이 근제 배상 책임이에요. 그런데 학원가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근제 배상 책임에 대해서 되게 어려워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과거에는 화재 특정 배상 책임 보험 이렇게 해가지고 한 과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화재 사고가 60-70%가 나왔고 배상 책임 보험은 2-3년에 한 번씩 10점짜리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이쪽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별로 안 하고 교재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배상 책임만 똑 떨어서 이제는 우리가 한 과목이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배상 책임 보험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침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수험생들이 어려워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배상 책임 보험에서 2014년 초 1회에는 40점짜리 시험 문제, 계산 문제가 하나 나왔어요. 네, 2015년도에는 계산 문제가 70점이 나왔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똑같이 3문제인데 배상 책임 보험이, 그러니까 3문제에 70점 줬고 이번엔 3문제에 60점을 줬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더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4과목을 시험 본 친구들이 전체적으로는 작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쉬웠는데 배상 책임 보험은 작년보다 더 훨씬 어려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러한 출제 경향은 올해도 똑같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나이 든 사람한테는 편할 수도 있어요. 뭐뭐에 대해서 써라 그러면 다 암기해서 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계산 문제는 어느 정도 이해하고 풀면 그건 까먹지 않는 거니까 오히려 나이 든 사람한테는 편할 수가 있는데 젊은 친구들은 자 이거죠. 세상 경험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해력이 좀 떨어질 수가 있죠. 그 대신 암기력은 굉장히 좋죠. 근데 나이가 들면 이제 세상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해력은 좀 많아지는데 암기력이 별로 안 좋아지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계산 문제로 나가는데 제가 이제 근제 계산 문제를 유형을 딱 보니까 몇 개의 유형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에 비해서 굉장히 그 유형만 통달하면 굉장히 쉬운데 제가 오늘 9개의 유형을 공부를 시킬 건데 자, 제1유형에 제2유형, 제3유형이 있는데 자, 유형별로 여기에 이게 1, 2, 3, 1, 2, 3, 1, 2, 3인데 이거는 출제가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밑에가 선원근제인데 배상 책임이 있다 보면 있을 수가 있죠. 선박끼리 충돌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 선박이 우리나라의 보험에 들 가능성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해외 근제에서 사고 났는데 배상 책임하고 경합돼서 근제가 사고 날 수도 있는데 거기는 해외에 있는 배상 책임 보험인데 우리나라에서 보험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걸 빼버리면 실제로 사례는 우리가 7개의 사례만 우리가 제대로 공부하면 그 안에서 다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왜 이 말을 하냐 그러면 자, 어떤 대한민국을 보겠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어디 위치냐 지도를 한번 쭉 보고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계속 공부하면서 이 사례가 어느 유형에 들어가는가를 이렇게 계속 연결해 보면서 내가 정리가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사례가 어떤 사례인지 모르니까 똑같은 유형의 사례인데도 불구하고 사례를 10개, 20개, 30개 하면 30개 다 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사례를 하면 할수록 이제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유형별로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제1유형에 해당되는 게 뭐냐 하는 거죠. 제1유형에 1-1, 1-2, 1-3이 있는데, 이거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배상 책임만 존재하는 경우죠. 배상 책임만 존재하는 경우죠. 우리가 이제 보험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근제하고 하나는 배상 책임이 있죠. 이 차이가 뭘까 하는 거죠. 근제는 업무 중 사용으로서, 업무 중 우리가 사고로서 피용자가 다쳤을 때, 민법에 의한 책임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책임을 담보해요. 그러니까 사용자한테 전혀 과실이 없어도 업무 중이라는 사고 때문에 담보해주는 보험이 근제보험인데, 이 근제보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산재보험하고 해외 근제하고 선원 근제하고 국내 근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보험들을 근제보험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근제보험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업무 중 사고로 피용인이 다쳤을 때 그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재법상에 지는 책임을 담보하는 거고, 이거는 나이에 관계없이, 피해자의 과실과 관계없이 돈을 주는 거예요. 자, 배상 책임은 가해자가 물어줘야 할 책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가해자가 잘못해서 물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물어주는 게 대신 보험자가 물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가해자가 물어줘야 될 책임, 이걸 손해배상이라고 하는데, 손해배상을 해야 될 걸 보험자가 대신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보상 책임이라고 얘기하고, 여기는 배상 책임이라고 얘기를 해요. 배상 책임이라고. 그래서 우리 과목이 근제, 배상 책임 보험, 이 두 개가 우리의 과목이에요. 자, 그런데 사고가 났는데 이제 어떻습니까? 근제나 산재보험이 없는 거죠. 그러면 배상 책임밖에 없는데, 배상 책임 보험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강제보험하고 임의보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임의보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뭐예요? 임의보험하고 플러스 임의보험이 있든지, 강제보험 플러스 강제보험이 있든지, 두 개의 보험이 있는 거죠. 요 케이스밖에 없는 거죠. 이번에 시험에 나온 게 이게 나왔죠. 강제보험 플러스 강제보험일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자, 이 세 개의 유형밖에 없다. 배상책임보험단 있는 사고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어떻게 처리를 할 건가 하는 거죠. 자, 사례를 먼저 한번 볼게요. 책을 보십시오. 자, 책의 페이지 사례번 다시 1-2를 볼게요. 자, 이 사례는 1-1 사례는 이렇게 있네요. 여러분 책에 보십시다. 이 사례는 다중이용업소예요. 그러면 다중이용업소는
화재 배상이 강제보험이에요. 이때 화재는 뭐냐면 폭발을 포함해요. 화재하고 폭발 사고에 대해서 강제보험이에요. 그리고 사망하면 한도가 1억이에요. 그런데 자, 이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 다중이용업소에 보험을 들어있고 이 사람이 영배책도 보험에 들어있어요. 근데 이거는 2억이에요. 한 사고당 2억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고가 나서 죽었는데 얼마나 발생했냐 그러면 우리가 2억 2천의 손해가 발생한 거예요. 2억 2천의 손해가 발생했다. 자, 만약에 지금 어떤 사고라 그랬죠? 화재 사고라 그랬죠? 근데 건물이 무너졌다. 그러면 다중이용업소에서 보상할 책임이 없어요. 영배책에서만 있으니까 이건 없고 영배책에서만 있으니까 이 사고가 되는 거죠. 영배책에서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화재 사고인데 다중이용업소고 강제보험이잖아요. 그러면 자, 여기서 1억을 담보를 해주잖아요. 2억 1억 중에서. 그죠? 그러면은 다중이용업소 보험을 들었든 안 들었든 간에 이만큼은 영배책에서 담보를 안 해요. 보험에 안 들었을 때는 영배책에서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보험에 이 다중이용업소에서 보상을 할 거를 영배책이 안 들었다. 그러면 영배책에서 똑같이 들었든 안 들었든 1억 2천밖에 안 해줘요. 왜? 1억은 다중이용업소에서 보상할 거다는 거죠. 이와 같이 강제보험하고 임의보험이 해당되는 사고는 강제보험이 가입을 했든 안 했든 관계없이 강제보험에서 담보할 수 있는 보험을 초과하는 손해만을 담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1차 위험담보라고 하고 이거를 초과 전보조항이라고 얘기를 해요. 초과 전보조항이다. 자, 작년에 제가 강의 노트를 해서 강의를 했더니 아무래도 제가 강의 노트는 사례 문제를 안 집어넣어가지고 사례를 자꾸 놓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강의 노트 하지 않고 책으로 하면서 사례를 다 풀어주고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혹시 제가 시간을 못 맞추면 한 번째나 2번 정도 보강할 수도 있어요. 대신에 문제는 다 풀어주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훨씬 근제보험에 대해서 빨리 적응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만 뒤에 있는 종합 문제는 많이 어렵기 때문에 빼고 중간중간에 있는 것만 제가 해드릴 겁니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 이런 형태의 보험이 사례 문제에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강제보험에 가입했든 안 했든 간에, 그죠? 강제보험에 가입했든 안 했든 간에 강제보험에서 보상할 금액을 초과한 손해만 임의보험에서 보상을 해준다는 거죠. 자, 2번째 사례를 한번 볼게요. 자, 일배책인데요. 자,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보행자를 치었어요. 그래서 보행자가 우리가 1억 4천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자,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만 있는 거지 가해자한테 강제보험이 없죠. 그러면 이 부류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1억이면 1억 주는 거고 2억이면 1억 4천 주는 거고 이런 식으로 다 준다는 거죠. 자, 조금 어려운 이거를 설명할게요.
자, 여기에 이번에 시험에 나왔고 조금 어렵죠. 2개 들어있는 거죠. 자, 우리가 자, 분담 조항하고 보험자 대위원 구상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사례를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3번 사례를 한번 보면, 자, 했습니다.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봤더니 이런 겁니다. 자, B라는 업체가 부탄 생산물, 가스 버너를 판매를 했어요. 가스 버너를. 근데 이 가스 버너가 하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A라는 친구가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A가 예를 들어서 부탄가스 버너를 사는데 버너의 위에 남비가 너무 넓으면 불이 빨리 못 나가고 퍼지기 때문에 폭발 위험이 있는데 몇 센치 이상의 남비는 그래도 올리지 마라고 했는데 그걸 위배해서 더 넓은 거를 올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과실이 70%, 이 사람의 과실이 30% 이렇게 돼가지고 사고가 발생했다는 거죠. 그런데 자, 얘는 자 어디 보험에다가 H보험에다가 생산물 배책을 들어있고 이 사람은 우리가 M보험에다가 일배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잘못해서 우리가 C가 다쳤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죠. 자, 이 사람이 부탄 휴대폰 가스를 식당에 사용했다 그러면 일배책은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캠핑장에서 사용하다가 그러면 일상생활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할까 하는 거죠. 자, 이 두 사람이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연대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만약 3천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자, 이 피해자에 대해서는 각자가 3천만 원의 책임을 져요. 그렇다고 해서 6천만 원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한테 3천 받으면 이거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연대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손해액의 100%를 각각 책임을 지는 걸 연대 책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친구가 만약 3천만 원을 다 줬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30%만큼 구상하겠죠. 900만 원에 대해서 구상할 거예요. 만약에 이 친구가 다 3천만 원을 줬다 그러면은 얼마를? 2,100만 원을 구상할 거예요. 그러면은 보험회사가 돈을 주고 이 권리를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보험자 대위라고 그러고 가져온 권리를 가지고 행사하는 것을 갖다가 구상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면 구상할 때 보험자 대위원 구상권은 어떻게 나누는 거죠? 과실 비율에 따라 나누는 거죠. 과실 비율에 따라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나눠요? 7대 3으로 나누는 거죠. 이거를 보험자 대위에 의한 구상권이에요. 그럼 보험자 대위에 의한 구상권은 어떻게 모습이냐면 연필심 모양이에요. 팽이 모양이에요. 팽이. 그래서 피해자가 있고 우리가 여기에 지금 B가 있고
여기에 A가 있고 여기 보험회사가 M보험회사가 있고 H보험회사가 있고 이러잖아요. 가해자가 2명이고 그 가해자가 각각의 보험을 들었을 때는 과실 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대위에서 구상하는 거예요. 대위에서 구상하는. 그러니까 자, 그러면 분담조항은 뭘까 하는 거죠. 분담조항은 그러면 사례 문제 4를 한번 교과서를 한번 볼게요. 자, 분담조항은 뭐냐 그러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HA는 H보험회사와 그 다음에 M보험회사에 각각 일배체계를 들어있다는 거죠. 그런데 잘못해서 C를 다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는 지금 무슨 그림이죠? 이 그림인 거예요, 이 그림. 다시 말해서 여기는 가해자인 피보험자가 보험을 2개 넣은 거죠. 그죠? 여기는 보험을 각각 넣은 거고, 가해자가. 오케이? 보험자 대위는 각각 보험을 넣은 거예요. 오케이? 그죠? 그리고 얘가 서로 과실 비율이 다르니까 과실 비율에 따라서 나누는 게 우리가 보험자 대위한 구상권이죠. 그런데 여기에 과실 비율이 어디 있어요? 과실 비율로 나눌 수가 없잖아요. 왜? 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로 나누냐? H보험은 M보험회사가 없었다면 줄 금액. 이걸 독립책임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M보험회사 입장에서는 H보험이 없었다면 줬을 금액 있죠? 그거를 우리가 독립책임의 M이라고 그런 거죠. 이 독립책임의 비율에 따라서 나누는 거예요. 자, 독립책임액을 봤더니, 자, 여기는 2,900만 원이고, 여기는 2,800만 원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손해액은 3,000만 원이다. 그러면 3,000만 원을 나눠요. 어떻게? 합치니까 2,900 더하기 2,800분의 2,900 하면 H보험회사 것이 되고 3,000만 원에 2,900 더하기 2,800분의 2,800 하면 M보험회사 것이 돼. 한 사람이 보험을 2개 들어놨기 때문에 과실 비율로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독립책임이에요. 그래서 과실 비율로 나눈다 대위권, 구상권이고 독립책임으로 나눈다 그러면 분담조항이라는 거예요. 분담조항이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 시험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강제보험이에요. 자, A도 강제보험을 들어있고 B도 강제보험을 들어있어요. 자,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요. A는 건물주예요. 그래서 건물주여가지고 특수건물이기 때문에 특수건물 배책을 들어놨어요. 강제보험이에요. B는 다중 식당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중이용업소를 둘 다 강제보험이에요. 그런데 과실 비율이 6대4예요. 6대4. 그러면은 지금 보험자 대위권이에요? 분담조항이에요? 응?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마요. 한 사람이 보험을 2개 들어있으면 분담조항. 2 사람이 각각의 보험이 들어있으면 뭐라고? 보험자 대위에 대한 분담. 자, 그러면은 A하고 B가 2 사람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뭐가 되는 거죠? 모양이? 팽이죠?
팽이면 뭐라고요? 구상권. 그죠? 팽이면 구상권. 그 다음에 이 모양은 뭐라예요? Y자면 분담조항이다. 그러니까 Y자라는 것은 한 사람이 보험을 2개 들었다. 분담조항. 오케이. 각자가 잘못해서 우리가 각자 보험이 들어있다. 그러면 무슨 조항이다? 대위권이다. 그러면 저 강제보험을 어떻게 됩니까? 둘이서 나눠가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자, 보겠습니다. 얘 가지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거예요. 얘 가지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강제보험을 먼저 나가주고 나머지는 임의보험에서 주는 거죠. 그래서 만약 손해액이 3억이다. 그러면 1억을 나누는 게 아니라 손해액을 나눠서 각자가 주는 거예요. 이렇게 각자가. 그래서 강제보험에서 사망사고면 여기서 8천만 원, 여기서 1억 8천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보험이 2개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볼게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3번째 유형이 조금 어렵잖아요. 좀 계속 앞으로 가면서 할 거예요. 이런 유형이 있다. 그리고 이런 유형에서 분담조항이 뭐고 구상권이 뭐다. 이것만 알면 돼요. 자, 볼게요. 분담조항은 무슨 자라고요? Y자. Y자라는 것은 누구 하나 있다는 거예요? 피보험자가 한 명이 보험을 2개 들었다. 이게 분담조항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서 Y자가 나오면 분담조항. 자, 어떤 겁니까? 내가 해외여행 가서 다쳤어요. 그런데 해외여행 의료비는 삼성화재 들었고, 국내에서 치료받는 거는 LRG에 들었어요. KB손사에 들었어요. 근데 다쳐가지고 국내 와서 치료받고 있어요. 한 사람이 보험 2개에서 나가죠. 분담조항이 들어요. 한 사람이 2개 나가서 본다네요. 근데 A하고 B가 쌍방과실로 C를 다치게 했어요. A는 자동차 보험에 들었고 B도 다른 자동차 보험 들었어.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보험자 대위권에 의한 구상권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자 대위권에 의한 구상권은 팽이다. 오케이? 팽이는 보험자 대위권에 의한 구상권이다. 그 다음에 Y자는 분담조항이다. 자, 이렇게 3가지 유형이 일단은 배상 책임에 있어요. 이 유형만 알면 모든 배상 책임만 있는 것들은 이 유형에서 다 처리할 수 있어요. 자, 2번째 유형을 갑니다. 여러분이 첫 시간부터 좀 빡빡하게 나간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지도를 그려놓고 앞으로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이 이게 어디 유형이냐 하는 것을 금방 공부할 수가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2번째 유형으로 보겠습니다. 자, 2번째 유형은 밑에가 산재가 있는 거예요. 자, 산재는 그러면 우리가 보상 책임을 담보하는 법이 있는데 그걸 보겠습니다. 자, 보상 책임을 담보하는 것을 뭡니까? 자, 육상 근로자. 그 다음에 선원, 해외 근로자. 선원. 이렇게 나눠요. 근로자를. 자, 보상 책임은 근로기준법상 또는 선원법상의 업무 중 사고를 담보하는 거예요. 사용자의 과실이 있든 없든 사고를, 그렇죠? 자, 이 선원 근제는, 자, 선원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는 배상 책임을 담보하고요. 자, 육상 근로자는 2개가 있어요. 근제보험이 있고 산재보험이 있어요. 근데 이건 정부가 운영해요. 이건 민간이에요. 그런데 옛날에는
근제보험은 상시 5인 이상이었는데 이거는 15인 이상이었었어요. 그러니까 10명 된 사람은 산재보험 못 드니까 근제보험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상시 1인 이상이면 산재에 모두 가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국내 근제는 없어요. 그래서 보상 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을 열거해 봐라 그러면은 산재, 해외 근제, 선원 근제 이게 보상 책임을 담보하는 건데, 자, 해외 근제는 뭐냐 그러면요. 자, 이라크에 나가 있는데 이라크 국민들을 채용했다. 그건 해외 근제가 아니에요. 왜? 이라크 법률에 의해서 책임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해외 근제는 우리나라에서 채용해서 해외에 파견한 근로자. 그것이 우리가 해외 근제의 담보예요. 자, 해외 근제는 우리나라 국민이어야 돼요. 오케이? 그래야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죠. 근데 어디서 근무한다고 해요? 해외에서 근무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김 과장이 건설회사에 있었는데 김 과장이 계속 일하다가 과장돼서 해외에 파견됐어요. 3년 동안. 그러면 해외 근로자냐? 아니에요. 그거는 국내 근로자로. 왜? 국내에 다시 복귀해서 국내에 다닐 거잖아요. 그러면 해외 근로자가 해외 근제 든 사람은 뭐냐 그러면 이라크 공사 끝나면 들어오면 잘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목수, 조적공 이런 사람들이죠. 자, 우리 이라크 현장 가는데 이번 3년 동안 계약할 사람 와, 한 달에 얼마 줄게. 그래서 응시를 했어요. 이라크 공장이 끝나면 그 사람은 국내에 오면 잘리는 거죠. 그 사람만 해외 근제를 들을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김 과장은 대리로 돌아갔다가 과장에서 해외 발령 나와가지고 갔다 온 이거는 국내 근로자예요. 왜? 근로에서 채용해서 국내에서 계속 근무하는데 잠깐 해외 파견 나간잖아요. 이거는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유형하고 세 번째 유형은 이런 거예요. 똑같아요. 세 번째 유형은 여기가 선원 근제하고 해외 근제가 있는 경우 요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그냥 해버리면 유형이 더 줄겠죠. 합쳐버리면 더 유형이 줄잖아요. 9개, 7개가 아니라 더 줄어버려지고요. 자,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산재에서 1차 받고 그 다음에 근제보험 사용자 배상 책임으로 담보받는 보험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건설 현장에서 무너졌어요. 근데 사용자한테 과실이 있어요. 안전벨트도 안 맸고 망도 안 쳤고 뭐 과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사용자가 안전시설을 미흡해서 사고 났으니까 업무상 재해니까 산재도 되지만 산재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민법상으로 배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민법상 배상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 스타일이 근제보험에서 가장 빈번한 시험 문제예요. 그러면 또 어떻습니까? 선원 근제에서 자, 근제보험 사용자 배상 책임 이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밑에가 선원 근제냐 해외 근제냐, 위에는 사용자 배상 책임 보험, 여기는 산재 사용자 배상 책임 보험. 그런 유형이에요. 잘 모르더라도 집에 가서 계속 반복해서 이런 유형이 있다라고 외우셔야 되는 거죠. 자, 지도를 전체에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자, 뭡니까? 근제하고 사배책하고 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고, 그 다음에 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예요. 자,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자,
자, A는 B가 원청회사예요. 그래서 A가 골조에 대해서 하청을 줬어요. 그래서 A의 피용인 C가 건물이 무너지면서 사망을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우리가 원청회사는 M보험회가 근제보험에 들어있고 이거는 H보험의 근제보험 사용자 배상 책임보험이 들어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근제보험 그러잖아요. 조금 먼저 근제보험을 먼저 조금만 설명할까요? 자, 근제보험 요거예요. 자, 근제보험은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보상 책임이에요.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여기까지 적용되는 법은 뭐예요? 산재법, 근기법상의 근로기준법상의 책임이에요. 근데 여기는 민법상 책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배상 책임이고 이거는 우리가 근제보험이고 이거는 배상 책임보험이야, 성격이. 그러니까 근제보험이라고 했을 때 자꾸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요거는 뭐라고 읽으냐면 요거는 국내 근제, 선원 근제, 해외 근제 이렇게 표현하고 이거는 근제보험, 사배책보험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실무에서 보험 대리점이나 보상과 직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거를 근제보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앞에 책략해서. 근데 이게 근제보험이고 이건 근제보험의 사용자 배상 책임보험이기 때문에 책임보험이에요. 그래서 순서가 산재 플러스 근제 사용자 배책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사례를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자 보겠습니다. 하나씩 처음 듣는 사람이라면 조금 어렵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조금 견디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져요. 왜냐면 첫 강의에 제가 전체 그림을 그려주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첫 강의가 끝나면 그걸 세부적으로 들어가죠. 근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다가 마지막 시간에 그림을 그려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 내가 소속되어 있는지를 몰라요. 근데 처음에 제 강의 들을 때 전체 그림을 그려주면 재수생들은 진짜 좋아하는데 첫 강의 듣는 사람은 부담스러워요. 뭔 말인지 모르니까. 근데 한 달 후에 강의 효과는 훨씬 좋아요. 왜? 내가 전체 지도를 보고 저도 지금 이제 내년에 스위스를 가고 싶은데 지금 스위스 지도를 보고 지명 외우고 있어요. 어디가 어디 있고 어디가 뜨고 그래야 남쪽에 있냐 북쪽에 있냐 이거 알 거 아니에요. 스위스 밑에는 이탈리아가 있거나 이번에 처음 알았고 오른쪽에 레벤트슈타인이라는 거 있고 오스트리아가 있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들어가야 내가 왼쪽으로 가면 어디 가고 오른쪽으로 가면 어디 이거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처음에는 조금 어렵지만 제일 어려운 강의를 1교시 하죠. 전체 그림이니까. 그런데 이게 2교시, 3교시 지나가면서 이제 그림이 하나씩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봅시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원청, 하청 관계가 있을 때는요. 하나씩 여러분 다 새롭죠. 산재는요. 원청회사가 처리를 해요. 왜냐하면 하청회사들이 산재 신고를 잘 안 하니까 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게 어디예요? 건설회사잖아요. 근데 건설회사들이 사고 났는데 자꾸 산재 가입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원청에서 네가 처리해라라고 아예 법에다가 그렇게 못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아파트 공사를 한다 그러면 현대건설에 아파트 공사를 하는데 하청을 20개 줬다. 그래도 모두 현대건설에서 산재 처리해요. 하청업자 그 하청업자의 전부 피혁이 다쳐도
원청 회사에서 다 산재 처리해요. 왜? 원청 회사를 조지는 게 국가 입장에서는 훨씬 좋다는 거죠. 그죠? 하청에서 하청을 줬더니 나 몰라라고 망해버리고 퇴신고해버리고 그러는데 현도교설이 그거 보상 안 하려고 나 망해버리고 마누라한테 뭐 이런 거 안 하잖아요. 큰 회사들은. 근데 조그만 회사들은요, 폐업 신고하고 마누라 앞으로 다시 보험 넣으면 돼. 그럼 없어져 버렸어. 그럴까 봐서 원천 회사가 다 처리를 해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근제보험은, 자, 봐요. 자, 보세요. 원청 회사가 산재 처리를 했잖아요. 그러면, 아까 했잖아요. 우리가 산재를 처리할 거냐, 해외 근제를 처리할 거냐, 선원 근제를 처리할 거냐. 이거를 산재도 하고 해외 근제도 이건 안 돼요. 응? 왜? 산재가 되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해외 근제가 되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선원이 되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응? 졸지 말고. 졸려. 자, 그래서 산재 초과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되는데 잘 해서요. 처음은 다 어려워요. 조금씩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익숙해지는 거죠. 자, 원청에 이 사람이 이제 피보험자예요. 이 사람이 김영 피보험자예요. 근제 사백책보험의 피보험자라고. 원청회사의 피용인도 보상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하청을 줬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하청회사 피용인도 보상 안 해요. 그러면 누구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만 배상한다. 이렇게만 배상해. 근제보험 원칙적으로 자기를 고용한 사장의 근제보험에서 보상받는 거예요. 누구한테 보상받는다고요? 자기를 고용한 사장한테서 전합니다. 그래서 근제사배적 보험에 보면 원청회사의 피용인도 면책이고 하청회사의 피용인도 면책이다.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원청회사의 피용인도 보상 안 한다. 하청회사의 피용인도 보상 안 한다. 누구만 보상한다? 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얘의 피용인만 보상하는 거예요. 이게 근제 사용자 배상 책임 보험이에요. 그래서 요 형태가 있죠. 자, 보겠습니다. 한번 사례 문제. 건설회사 이때 자, 보이죠? 여기 보면 산재 초과 손해가 4천만 원이다 라고 했죠. 책에 있죠. 산재 초과 손해가 4천만 원이다. 오케이? 그럼 이제 산재 초과 손해를 누가 어디서 보상해 줄 것이냐? 그러면 여기서 해주지 않고 어디서 해준다고요? 어디서 해준다고요? 여기서 해준다는 거죠. 산재 초과 손해를 근제보험 사용자 배상 책임 보험에서 해준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더 마티에 사례 볼게요. 자, A가 B회사의 피용인으로, 자, 볼게요. 자, A는 B회사의 피용인이에요. 그런데 B회사의 다른 피용인 C가 전날 전기톱이 고장났다. 전선이 고장났다는 거 아는데 그걸 안 치고 가버린 거야. 그래서 A가 우리가 전기톱에 꽂았어요. 그런데 감전돼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 보면, 피용인이 지는 책임은 사장님이 대신 져주잖아요. 그게 뭐예요? 756조죠. 그러니까, 업무 중 사고니까 산재가 되고, 이 산재 초과 손해는 얘가 배상을 해야 된다. 왜? 756조에 의해서. 그런데, 자, 이 원인을 봤더니, 자, 우리가 제조회사 D가 있어요. 근데 D 회사가, 자,
지금 좀 픽 A가 다친 거죠. 제조회사에 하자도 있었다는 거죠. 제조자의 하자가 있었다. 그런데 제조회사가 60% 과실이고 얘가 40% 과실인데, 자, 제조회사는 어디에 보험 들었냐면은 M보험회사에다가 생산물 배책이 들어있고, B는 우리가 어디 들어있습니까? H보험회사에 근제보험, 사용자 배상책임보험이 들어있다는 거죠. 자, 학생, Y자야? 아니면 팽이 모양이야? Y자요. 저게 Y자요? 자, Y자는 누구 한 명이라고 그랬어? 가해자가 한 명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이거는 누구예요? 팽이죠, 팽이. 응, 팽이. 팽이. 자, 이렇게 됐죠. 팽이죠. 그러면은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 지금 과실이 경합이 돼서 한 사람한테 손해를 가했으니까 연대 책임을 지죠. 연대 책임을 져요. 자, 그러면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친구가 산재하고 근제에서 다 보상을 받았다.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자의 지는 책임은 40%인데 여기서 100% 다 준 거야. 산재도 주고 다 줬어요. 그러면 산재는 얘한테 60% 구상 들어가고 근제도 60% 구상 들어가는 거예요. 왜 들어가요? 얘가 100% 해주면은 얘가 60% 과실인데 얘 100% 주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얘한테 60% 들어가는 거를 보험회사 해야 되는 거니까 산재는 산재대로 자기가 준 보험금의 60%를 구상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근제는 근제대로 60% 구상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분담 조항이에요. 보험자 대위권에 의한 구상권이에요. 보험자 대위권에 의한 구상권이다. 보험자 대위권에 의한 구상권은 가해자와 과실이 경합돼서 연대 책임을 진다. 분담 조항은 가해자가 한 명이고 보험이 2개 들어있다. 한복 가해자가 2명 들어있다. 물론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자, A, B, M보험회사, H보험회사 이렇게 돼도 여기는 분담 조항이고 여기 거는 구상권이에요. 여기는 한 사람이 보험 2개 들었잖아요. 둘 간의 분담 조항이고 이렇게는 구상권이에요. 자, 요거는 좀 고급반에서 가서 다룰게요. 고급반에서. 근데 원리는 다 똑같아요. 근데 오늘 강의하는 것은 저런 사례가 있고 저런 사례가 있을 때 분담 조항을 적용하느냐, 구상권을 적용하느냐 이것만 알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례 그림 요거 저런 거 그림 그려가야 돼요. 그래야 사례 문제를 보면서 자꾸 공부는 이럽니다. 한 번 봐서 외워지면 그거는 공부할 사람이 없죠. 자, 여러분이 지금 강의를 들어도 다 아는 것 같지만 집에 가서 계속 반복하고 또 보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공부할 때마다 그림 그리면 짜증나잖아요. 옆에다 그림을 그려놔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앞에 사례 문제는 다 안 읽고 본문만 읽어가도 된다. 본문만에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2번째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뭘 공부했냐 그러면요. 자, 두 번째 유형에서 지금 요걸 공부했던 거예요. 이거. 그죠? 하나는 근제보험이고 하나는 사용자 배상 책임 보험일 때 근제에서 다 해주면 60% 구상 들어가고 만약 상산분 배상 책임을 다 해줬다면 근제 40% 구상 들어가고 이런 거죠. 자, 세 번째는 자 보겠습니다. 자, A는 무역회사의 단지 A는 무역회사인데 A의 비용은 B가 자, A가 있고 B가 운전하고 가고 있다가 자동차를 D하고 충돌했는데요. 얘가 100% 과실이에요. 100% 과실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 그림을 한번 볼게요. 그리고 지금 요 D가 M보험에 들어있어요. 자, M보험에 들어있고 A는 H보험에 근제 사배책이 들어있고 여기는 자동차 보험이 들어있다. 그러면 이 사건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누가 100% 과실이라고 해요? 얘가 100% 과실이니까 얘가 다 책임지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 산재가 있고 근제가 있고 자동차 보험 M보험회사가 있어요. 여기는 H보험회사고 여기는 근제예요. 자, 이 친구가 만약 근제를 먼저 처리했다. 그러면 자동차에 구상해요. 왜? 0대 빵이니까. 그죠? 그리고 근제보험 청구할 수 있느냐? 청구 못해요. 왜? 사용자한테 배상 책임이 없으니까. 사용자 과실이 없으니까. 왜냐면 산재는 업무중 사고면 무조건 처리할 수 있지만 근제 사배책 보험은 사용자한테 과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용자가 무과실이기 때문에 근제 사배책 보험은 보상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청구하겠죠?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청구하겠죠? 피해자 입장에서는 파란색이에요. 피해자. 그럼 보험회사는 어떻게 되겠어요? 산재에서 주고 구상 들어가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여기서 다 할 수도 있죠. 처음부터 여기서 다 해버리면 이런 거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부터 다 해버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피해자는 이렇게 하고 구상 들어가고 이관계죠. 왜? 여기는 0%니까 여기는 100%니까 가해자가 책임을 다 져야 된다는 거죠. 그 유형이 우리가 세 번째 유형이에요. 산재하고 배상 책임이 있는 유형이다 하는 거죠. 산재하고 배상 책임. 그럼 그 유형별로 지금 사례를 하나씩 다 만들어 놨으니까 집에 가서 자꾸 그림 그려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이게 계속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반복적으로 하면 나중에 그게 여러분이 돼요. 그런데 이게요, 여기다가 숫자를 집어넣으면 몇 개 집어넣고 계산하라고 그러면 실제 사례 문제. 이 문제가 나와요. 근데 이 문제에 제가 뭘 약했죠? 계산식을 안 집어넣었죠. 아직은 여러분이 계산식을 안 배웠으니까. 여기다 계산식 몇 개 집으면 이 문제는 바로 시험, 2차 시험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첫 시간부터 막 저렇게 어려운데 2차 시험 문제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저 문제가 2차 문제예요. 여기다가 계산하는 방법 몇 개 집어넣으면 2차 문제예요. 근데 저 문제 테두리 안에서 다 나온다는 거죠. 마지막 문제예요. 테두리. 이게 뭐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쪽 보시면은 자 해외 아까 근제보험 대신에 선원근제, 해외근제라는 말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 그런데 이 사고는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왜? 배가 사고 났는데 또는 해외에서 사고 났는데 해외 배상책임보험 밀라노에 있는 어떤 기업이 배상책임을 진다 그러면 이탈리아 보험 들어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탈리아에 보험 들었다 보상책임을 하나 내가 이탈리아의 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문제는 안 나와. 왜? 출제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3번 문제는 뭐만 나오냐? 선원근제하고 이것만 나와. 예, 다 국내에서 판매하니까. 국내에서 판매하니까. 선원근제, 해외근제하고 사배책보험 이것만 나옵니다. 사례 문제 한번 볼까요? A는 3박에 고용되어 있는 갑판장인데 선장과 선주는 A다 하는 거죠. 자, A가 선주고 B가 갑판장이 B가 반대로 있죠? B가 선주고 A가 갑판장인데 갑판의 수위 중에 파도에 휩쓸려서 실종돼서 죽었어요. 자, B보험은 어디에 들었다고요? M보험회사에 선원근제가 들어있고 H보험회사에 근제보험, 사배책보험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거죠. 자, 선원근제에서 먼저 해주고 근데 이 사고에 대해서 선주가 배상 책임이 있느냐 했더니 파도가 높이에서 갑판에서 일할 경우에 몸에 밧줄을 묶고 추락을 방지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하지 않은 과실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선주나 선장한테 있다. 그러면은 과실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배상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초과하는 손해는 근제, 사배책보험, 지금 H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7개의 유형을 공부를 했는데 이 7개의 유형 안에서 모든 사례가 나와요. 이 유형만 공부하고 있으면 충분히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7개의 유형을 살펴봤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가 나오면요, 어떤 목차로 쓸 거냐 하는 거죠. 먼저 면부책을 결정해요. 보상 책임이 있냐 없냐를 결정하죠. 그 다음에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요. 자, 지금 자, 산재나 해외근제나 선원근제가 있으면 이거는 우리 시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재보험에서 얼마를 받느냐 이런 문제는 안 나와요. 그러면 뭐는 나와요? 이거는 우리 보험 문제예요. 시험 범위예요. 그런데 자, 근제 사배책보험이 나와요. 그러면 손해배상금을 산정해서 이걸 받은 걸 빼야 나머지를 추가로 줄 거 아니에요. 이게 5천만 원인데 이게 7천만 원이다. 이게 손배금이 7천만 원이다. 그러면 7천에서 5천을 뺀 2천을 여기서 준다는 거죠. 구조가. 이런 구조로 돼 있다는 거죠. 오케이? 알았죠? 그러니까 손배금을 구하고, 오케이? 손배금을 구하고, 그 다음에 또 뭘 구해요? 이 보험금을 구하고,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하겠어요? 손배금에서 이걸 빼면 이게 되는 거죠. 이런 구조로 문제를 푼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상 책임이 있고, 있죠? 배상 책임이. 그 다음에 배상 책임만 있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거나 배상 책임이 있거나 배상 책임만 있는 사고거나 이런 사고죠. 그래서 여기서 추가로 받을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배상 책임이 2개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자, 배상 책임이 2개 있을 때 나누는 방법이 2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뭐라 했어요? 아까 시작. 분담. 피보험자가 1인이 보험을 2개 들었을 때는 분담 조항. 각각이 잘못한 사람이 2명 있는데 그 사람이 각각 보험이 들었을 때는 보험자 대위권에 의한 구상권. 그러니까 근제 배상 책임 보험에서 시험 문제는 뭡니까? 그러면 아까 얘기한 해외 근제나 선언 근제에서 받을 금액이 얼마냐 물어보는 문제. 오케이? 손해배상금이 얼마냐 물어보는 문제.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받을 금액이 얼마냐. 여기서 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분담 조항이에요. 분담. 이게 배상책임보험에서 나눌 수 있는 전 문제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배상책임 지금까지 공부했는데 배상책임보험에서 계산 문제가 뭐가 나오겠습니까? 하면 해외근제나 선언근제에서 얼만큼 손해배상금 받을 수 있냐 문제. 오케이? 내가 앞으로 공부할 문제가 어딘가 봐요. 이게 지금 다음 장부터 공부할 거예요. 근제가. 제 2장에 나와요. 그 다음에 이걸 공부하는 게 제 3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손배금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빼겠죠. 뺀 것까지 3장에서 나와요. 그 다음에 배상책임보험을 이제 4장부터 공부를 하는데,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을 할 거냐 말 거냐는 문제, 면책 사유하고 분담하고 구상관. 이런 문제가 전체 근제보험의 맥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라고 보면 됩니다. 쉬었다가 다음 강의 하겠습니다.